미국 조지아주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한미양국의 경제 주권이 달린 거대한 외교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경한 관세 폭탄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마주하며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이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접고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배경에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단속반이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기술자들의 비자 문제를 문제 삼으며 체포에 나섰던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일시적으로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 내 여론은 즉각적으로 들끓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다고 비판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믿고 수십조 원의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가 언제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배터리 브레인을 스스로 유출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단독으로는 이 기술을 절대 만들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강압적인 행보의 중심에는 미국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자금이 절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과거 일본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굴복 유도 전략을 한국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이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라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받아들였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엔화 가치를 절상하며 수출 경쟁력을 잃었고 뼈아픈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무역 협상에서는 관세를 피하는 대가로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미국에 맡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일본이 이 투자금의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이 자금은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국의 특정 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일본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485조 원이라는 금액 역시 일본이 투자한 5,500억 달러에 준하는 규모로 미국은 한국이 이 돈을 현금으로 내고 25% 관세 폭탄을 피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마스가 프로젝트와 같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투자금을 연계하겠다는 윈윈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태도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 자신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되면 미국의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첨단 제조업을 다시 세우는 것과 태평양 해군력 강화입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와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조선업 기술이 쇠퇴한 미국이 한국에 참여 없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태평양 패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미국 노동자들만으로는 건설하거나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당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술진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외신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특수산업 시스템을 다룰 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공장을 설계하고 운영할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미국은 스스로의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내쫓고 있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역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믿고 미국 투자를 시작했던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은
기업에게 막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극단적인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미국의 불확실한 환경에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당분간은 관세를 감당하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도저식 압박은 한국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외교 앞에서 결국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힘이 아닌 전략과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한 차원 높은 외교적 위상을 증명하며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